천안 독립기념관에 보관 중인 두루마기와 저고리 한 벌. 낡고 얼룩진 이 옷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 네, 문용기 의사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하셨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익산의 그 장터에서 3.1운동을 주도하셨는데요. 그 태극기를 드는 오른손을 일본 헌병이 난자한 칼에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다시 태극기를 들고 두루마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세운동 당시 문용기가 칼에 찔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문용기 열사는 굴하지 않고 다시 태극기를 짚고 만세를 고창을 합니다. 일본 경찰은 또다시 왼손으로 칼로 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순국하는 그 순간에도 얘기를 했대요. 조선의 신민들이시여,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신의 도움으로 우리 조선이 독립을 이룩하도록. 1919년 4월 4일 익산 만세운동은 문용기와 수많은 익산 시민들의 피로 물들었다.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거리 풍경이지만 100여 년 전 이곳 익산시 주연동 일대는 농업수탈을 일삼던 일본인 농장 사무실과 호남 지역 최대의 쌀 창고가 자리한 일본인들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번성했던 당시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농업수탈의 근거지였던 이곳에 순국 열사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친필이 새겨진 바로 이 비석이 그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익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로 조선 백성들은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결국 1919년 3월 1일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는 백성들의 울림이 경성 하늘에 퍼진다. 조선 독립 만세. 이날의 외침은 3개월간 조선 전역에 펼쳐진 만세운동의 시작이었다. 파고다 공원에서 촉발된 독립 만세 시위는 곧 전북 지역에도 확산된다. 3월 5일 군산에서 시작된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세의 함성은 10일 임실 오수에서 13일 전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19년 4월 4일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진다.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모여든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다. 낮 12시 30분 흰색 두루마기를 걸친 40대 한 남성이 군중 앞에 섰다. 우리 조선은 이제 독립할 때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조선 백성들이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도 힘을 합쳐
만세를 부르면 조선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쟁합시다. 조선 독립 만세! 처음에는 한 200여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점차 불어나더니 10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몰려들어서 힘차게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문용기 열사는 결단코 굴하지 않고 소리 외치면서 맨 앞장서서 나가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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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를 외치면서 나갑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군인들이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했고 현장에서 수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동시에 소방대원들이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며 곤봉과 손도끼를 휘둘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폭력적인 탄압에 피로 얼룩진 만세 시위 현장. 일본 헌병대의 총칼 앞에 문용기도 쓰러지고 만다. 이때에 참 우리나라 3.1 만세 운동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경이 칼을 들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앞에서 지휘해 나가는 문용기 열사의 오른팔을 칩니다. 그랬더니 문용기 열사의 오른팔이 힘없이 떨어지면서 태극기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문용기 열사는 굴하지 않고 왼손을 다시 내려서 태극기를 짚고 만세를 고창을 합니다. 일본 경찰은 또다시 왼손으로 칼로 쳐서 왼손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역시 전해지는 기록에는 문용기 열사는 땅에다가 입을 대고서 태극기를 들고 또 만세를 외쳤대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외경이 문용기 열사의 복부를 칼로 찔러서 일제의 총칼 앞에 결국 문용기는 눈을 감는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문용기. 그의 죽음은 독립을 바란 조선인들의 절박함과 일본의 잔인함이 빚어낸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이었다. 1878년 문용기는 익산 오산면 관음리의 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한학을 익히고 마을에 서당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친다. 일찍이 후학양성에 매진했던 문용기는 19살이 되던 해 이웃마을 남전리에 남전교회가 들어서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다. 양반 집안이었어. 한문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국물교회를 세우신 그 전긴 목사님이 남전교회를 가서 이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남전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남전교회가 아주 일직선이었습니다. 익산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문용기 선생님이 그 교회를 다녔어. 기독교에 귀의한 문용기는 평신도로 교회 일을 도우면서 신학문에 눈을 뜨게 된다. 1903년 군산에 영명학교가 설립되자 그는 24살의 나이에 학교에 입학한다. 영명학교는 미국 예수교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 전위렴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문용기는 영명학교 보통과에 입학한다. 소학교인데 나이는 24살이고 그리고 서당에 훈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명학교에서는 학생 겸 한문 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월사금은 내질 않고 배우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특이한 이력을 밟습니다. 어린 시절 배운 한학과 신학문을 통해 익힌 새로운 세상은 문용기를 더욱 성장시킨다. 30세가 되던 해 문용기는 더 큰 배움을 위해 목포 짠 와킨스 중학교에 진학한다. 목포로 간 이유는 역시 미국 남장로교에서 목포에다가 선교부를 설립하고 그리고 목포에다가
남자 중학교 그리고 여자 중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잔 와킨스 중학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처럼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 와킨스 중학교에서는 영명학교와 똑같이 학생 겸 한문 교사로 받아들이고 채용을 합니다. 목포에서 공부를 하던 문용기는 당시 미국에서 돌아와 YMCA 총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며 명성을 쌓던 이승만과 만난다. 문용기는 이승만의 강연에 이어 찬조 연설을 하는데 그 이승만을 만나 거기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강연회 때 아주 감동을 줬대요. 목포 분들한테. 이승만보다 더 감동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유명해졌어. 이제 이승만이가 잊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연결된 서재필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더라고요. 1911년 학교를 졸업한 그는 함경도 갑산의 미국인 금광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는데 8년 동안 근무하며 모아둔 보수를 만주와 상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에게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1919년 시국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3.1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조선 전역에 독립의 함성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갑산에서 3.1 만세운동 소식을 들은 문용기는 곧바로 돈 버는 이런 직업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냐. 우리나라를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고향에 가서 이런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갑산 직장을 버리고 귀향을 합니다. 익산으로 내려온 문용기. 오랜만에 밟은 고향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일제는 풍요로운 전북의 평야를 가만두지 않았고 조선인들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익산 곳곳에 수많은 일본인 농장을 세웠다. 특히 익산 구시장 언덕에 있던 대교 농장은 조선인들의 피와 땀을 짜내는 원흉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농장이 한 20개 가까이 넘었는데 그 대교 농장이 대표 농장이에요. 규모나 이게 한국인의 이제 근본적으로 땅을 수탈하는 아주 본부가 되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익산 지역에서 전주로 오는 그 전라평야의 중심지가 바로 당시에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토를 빼앗기 위해서 동척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익산 즉 이리로 진출을 하지요. 그리고 대교 농장이니 부리 농장이니 또는 호속가와 농장이니 하는 농장들이 그 익산군 일대의 좋은 농토를 일찌감치 강탈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정문이었어요. 얘가 정문자리는 안 바꿔줬는데 얘가 이제 사무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저게 본관이었고 지금 저거 지금 사무실 그 당시에 저 지금 신초고 있죠. 이게 담이 지금 헐려서 그렇지 굉장히 높았어요 원래. 여기가 창고가 큰 대형 창고가 3개가 있었어요. 쌀 같은 거 쌓아놓는 창고. 쌀. 3.1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일제 만행에 대한 익산 시민들의 분노도 터져나왔다. 산발적인 시위는 익산 전역으로 이어졌다. 일제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익산에서도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다. 여산 초등학교로 약 200여 명의 군중들을 집결을 해서 만세운동을 아주 크게 벌였어요. 이런 식으로 금만이, 춘포니, 삼기 여러 군데에서 빠짐없이 만세를 벌였습니다. 이 만세를 부른 사람들은 저녁에도 산에 올라가서 자기 고향의 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들면서 만세운동을 벌이곤 했죠. 3.1 만세운동 이후 익산 여산면과 금마면 등지에서도 간헐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조직적으로 벌인 익산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 바로 이곳 오산면에 자리한 익산 최초의 교회 남전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만세 시위를 모의하고 있던 문영기에게 두 사람이 찾아온다. 그들은 남전교회 집사 김치옥과 박성엽이었다. 그곳에서 만세운동을 자세하게 본 사람이 바로 박성엽 집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김치옥이 설득을 하니까 좋소 하면서 품에서 무엇을 꺼내놓느냐 하면은 군산에서 만세운동을 펼칠 때 뿌렸던 3.1 독립선언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을 합치합니다. 우리가 만세운동을 익산에 가서, 오늘은 익산이지만 당시는 이리였습니다. 이리에 가서 만세운동을 펼치자. 문영기 열사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귀향을 해서 있는데 토박이인 김치옥과 박성엽이 그 뜻을 자기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3인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고사일은 장날인 4월 4일로 정해졌다. 문영기는 시위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수천 개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 그는 무엇보다 보안을 철저히 했다. 남전교회의 여자 집사 할머니로부터서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린 남편이 하얀 옷을 입고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태극기를 다 똘똘 감아가지고서 100여 명이 자기 교회에서 이리 쪽으로 가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열이 끝날 때에는 마치 아지랑이가 너울거리는 것처럼 탁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훤히 기억을 하고 있다. (1919년 4월 4일) 12시 익산 구시장. 세 팀으로 출발했던 시위대가 모두 모여들었다. 수백 명으로 출발했던 시위대는 어느새 100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고 장 곳곳에 우레와 같은 조선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문영기는 시위대를 이끌고 일제수탈의 핵심인 대교 농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시위대를 무참히 난자한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일제는 그것을 알고서 헌병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대교 농장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맨 앞에서 만세운동을 벌여가는 문용기 열사 등을 막 치기 시작을 합니다. 문영기는 굴하지 않고 일본 헌병의 폭력에 동요하는 군중들을 독려하며 앞장서서 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때 일본 헌병은 태극기를 들고 있던 문영기의 오른팔을 칼로 내리친다. 문영기 선생님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리니까 헌병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외칠 것이오. 대한독립 만세! 왼손으로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또 왼손을 찔러버리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만세운동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일본 헌병대에 난자당한 문영기는 결국 순국한다. 그의 나이 41였다. 죽는 순간까지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문영기. 그날의 광경을 일제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모자의 1인이 절명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들은 만세를 창했다. 이때에 순국한 분이 6분입니다. 남전교회 출신으로서는 문용기 열사,
그리고 도남학교의 반장인 박영문 열사, 나이는 18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경춘 열사, 이 세 사람의 남전 교인이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고요. 춘포교회의 박도현 열사, 그리고 이리 읍내에 살고 있는 서정만 열사, 황하면 출신인 이충규 열사, 이 6사람이 현장에서 순국을 하고 20여 명은 아주 중상을 입고, 그리고 39명이 일경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익산 4.4 만세운동은 3.1 만세운동 기간 중 가장 잔인했던 일제 대표적 만행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용기를 비롯한 6명의 열사와 수많은 시민들의 피가 뿌려진 100년 전 익산의 만세운동. 그 뼈저린 아픔이 서린 만세 현장에 세워진 문용기 열사의 순국 열사비는 나라를 빼앗긴 역사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조선의 신민들이여,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신의 도움으로 우리 조선이 독립을 이루도록 요청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대한의 훌륭한 신민이 될 것으로 믿소.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외친 문용기. 그 활약 뒤엔 같은 날 만세운동을 벌이다 함께 순국한 박영문, 장경춘, 이충규 등 독립투사 5분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36년이라는 길고 긴 암흑의 시간을 견디고 이 땅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었지 밤새 울었지 하얀 꽃진 내 꿈 손박 아침에 식탁에 모두 뭉쳐있지. 포스트 그래놀라 어떻게 뭉쳤을까. 포스트 그래놀라 영양과 맛이 통곡물도 우리 가족도 똘똘 뭉쳤다. 포스트 그래놀라.